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상상고 통합과 맡고 있습니다. 남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상상고 통합과학을 맡게 되면서 간만에 이제 어떤 그 전율과 승부욕 뭐 이제 이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강사는 이제 강의로 얘기를 하는 건데 강의와 콘텐츠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강의와 콘텐츠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가치를 알아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강의를 하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아이들이 똑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들이 좀 어려워야죠. 그죠?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뭐 이거를 떠들어봤자 뭐 어떻게 되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를 저는 이제 상당히 선호하는데, 그게 또 이제 우리 뭐 상상고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최고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합과학을 맡게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간만에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어머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새 이제 설명에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 백투더 베이직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는 선생님이 하는 거고 강사는 컨텐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상고 통합과학 문제들을 보면 일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많이 어렵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조금만 하면 소화가 될 수 있는,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화학과 지구과학은 쉽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무난합니다. 네, 공부하고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 있게.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생물 파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물리도 우리 아이들이 원래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물리도 그냥 통합과학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그냥 문어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생물이 왜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느냐 하면 생물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통합과학에 생물이 들어가 있는 파트가 1단원의 단백질과 핵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큰 2단원에 가면 생명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포, 물질대사, 효소, 유전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생원에서 거의 안 다룬다고 보셔야 돼요. 유전을 배울 때도 생원의 유전에는 핵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유전 파트는 아예 생투입니다. 생원에 없는 거예요. 생원에 나오는 유전은 가계도 유전입니다. 아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자손에 뭐가 나오고 이게 2대를 거슬러 가서 어떻게 되고, 염색체가 비분리돼가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얘가 어떻게 되고. 근데 저희가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유전은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넘어가는 분자생물학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상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느냐? 이런 학교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도 통합과학에서 이 생물 파트, 특히나 유전이 매우 어렵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자사고 이런 라인에서는 보인고, 세화고 이런 데들이 이제 유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상고 같은 경우에도 유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유전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의 특색은 뭐냐? 평가원에서 생투 유형들을 가져다가 통과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심플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통합과학에 대해서 네 과목이 모두 잘 되고 생물의 유전 파트를 생투까지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물어는 껌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뭐 과거에서 카이스트 가면서 저는 이제 화생 복수 전공을 했고, 저는 물리올림피아드도 금상 출신이고, 저 뭐 제가 나름 한의학 박사입니다. 네, 뭐 제가 한의학 박사 투표해가지고 아니면 뭐 뽑기 해가지고 딴 거 아니고요. 한의학 박사가 어머님 경희대에서 양안방 통합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저 실험하고 유전자 분석하고 이래서 박사학위 논문 내고 딴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바빠지면서 안 하고 있지만 원래 저는 모교에서 일반 생물학 외래 강의를 했었어요. 물론 뭐 제가 뭐 모든 수업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특강 이런 거에 항상 제가 의뢰가 오면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상고 통합과학과 가장 맞지 않는가. 그리고 뭐 상상고는 전국구니까 뭐 그렇긴 하나 제가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이번 겨울에 통합과학 마감반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통합과학은 그래도 가장 살아남기 어렵다는 대치동에서 뭐 원투데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전유라는 면은 이겁니다. 내 강의를 모두 알아들어 줄 수 있고 내 가치를 아이들에게 소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 저는 그거에 대한 강의가 좋은 겁니다. 이 지금 제가 대치동에서 계속 통합과학, 화학, 생물 다 제가 강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번 마감반 얘기고 뭐 화학 저희 내신 뭐 그냥 전반입니다. 통합과학에 있어서는 통합과학, 화학, 생물 뭐 통합과학 내신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할 때 제 스타일입니다. 네, 항상 정리, 케이스, 이해. 사실 이 잘하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려운 거에 대한 유형 정리,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정리입니다.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건 강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희 상상고에서는 더더욱 아니죠.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과연 그런 강의를 명확하게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긁어줄 수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프로그레스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컨텐츠들이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항상 그 주에 대해서 소화하는 거에 대한 과제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형들이 정리되어 있는 꼼꼼 노트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항상 누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이제 시크릿 노트 올 오브 상산이라는 걸 제가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상상고 학생들에게 자료를 갖다가 저희 수강생 애들한테 계속 제가 소화를 해서 글을 갖다가 모두 종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주석을 다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 문항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제가 마지막 시험 때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 이름 딱딱 박아서 제가 드릴 거예요. 요건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사실 요 대치에 오는 학생들 주말에 이제 대치가 집인 학생들은 또 대치 쪽으로 오고 또 이제 집이 아닌 친구들은 못 오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대치에 오는 경우는 저희는 언제나 이 클리닉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저희가 같이 소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기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진행할 거예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 저희가 아이들하고 말과 시간을 맞춰서 모두가 가능한 시간에 제가 실시간 질의응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시간 정해서 어디에 들어와서 이 시간에는 쌤이 눈 부릅뜨고 있으니 너희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소화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상상고 카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제가 과제나 유형에 대해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해설 영상을 업로드 할 거고 여기에서 질의응답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총괄실장님이 주기적으로 어머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할 거고 저희는 이제 저는 되게 시험 전날은 아이들하고 같이 밤을 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열어서 왜냐하면 밴드가 실시간으로 볼 땐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라이브를 할 때도 밴드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시험 전날부터 당일 시험 직전까지 마지막 질의응답들을 항상 실시간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설 강의들이 다 제가 이제 방학 때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화학의 해설 강의를 제가 전부 다 찍어 올렸어요. 제 해설 강의 보면 대개 시간이 7시입니다. 아침 7시. 그 애들이 도대체 선생님 왜 아침 7시에 해설 찍고 있냐 그래요. 아침 7시에 제가 대치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항상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너희들이 해설 강의를 보는데 단 한 주도 밀리지 않도록 할 거다. 너희가 수업을 듣고 가면 언제나 그날 이미 해설 강의가 올라있게 할 거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 있어서도 다 이렇게 소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의응답까지 완벽하게, 여기는 저희 아이들만 들어와 있는 카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상상고 자료들을 이렇게 받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자료나 필기 내용을 취합 정리하고 유형 정리 넣고 거기에 대해서 유형에 맞는 문제들까지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똑똑하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똑똑함을 감당하고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그러거든요. 오빠는 잘하는 게 대체 뭐야? 그거 없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부하고 시험 보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가 상상고 아이들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눈에 모든 걸,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본다면 시험 바로 전에 나는 어떤 정리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볼 거냐, 그거를 만들 겁니다. 그게 시크릿 노트 오로부 상산입니다. 뭐 나름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촌스럽다고 해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진짜 이거는 제가 그 모습 그대로, 저 그래도 나름 인천에서 1, 2등에서 과고 가고 저 과거 2등으로 조기 졸업했었습니다. 저 그래도 어머님들 아시던 허준이 살리던 그 시대의 경희대한의대에 들어갔고요. 저 시험 보는 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줄 겁니다. 예, 제가 이 상산통합과학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전율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이 최고의 아이들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교재 지금 이제 교재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아직 나오질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작한 거 들어간 것까지는 되는데 인쇄돼서 나오는 게 아직 안 돼서 교재 안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교재가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개념편은 한 1, 2단원이 한 300페이지 가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런 거는 이렇게 킥이라고 정리가 돼 있고요. 지금 상산도 보면 특히 생물에 여러 가지 탐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효소의 활성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탐구 활동이다. 쫙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저는 그런 게 교재에 이미 들어가 있게 만드는 타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는데 여기 정리돼 있어. 이게 왜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겁니까? 교재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죠. 이거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문제들을 풀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더 나가야 되는 내용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참고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제 생투에서 우리가 흔히 따지는 유전자 재조합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유전암호의 공통성이라고 해서 통과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재에 이미 저희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제장 아까 말씀드린 유형 정리, 항상 자료는 누적으로, 리뷰 테스트 자료, 그 다음에 거기에 고난도 단원들은 심화 정리,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에 가면 딱 그 시험에 맞는 유형에 맞춰 모의고사지도 저희는 만들어줘서 최후에 이제 연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 이제 시크릿 노트, 네, 오로부 상산,
요게 이제 들어갈 건데 요런 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똑똑해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그냥 문제를 막 좋은 문제라고 막 주면 풀고 소화가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테마 4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이런 게 오늘 배운 거에서 포인트인데 여기가 필수 유형으로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와. 그러니 여기에 대해 요걸 정리하고 머리에 도식화하자. 그리고 과제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얘가 먼저 그 다음에 과제장의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돌아가야 정리가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죠. 이게 공부라는 건 효율이 중요합니다. 얘네가 수학, 뭐 국어, 영어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도 어려우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효율을 추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효율을. 이런 거죠. 시험 때 되면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표하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암기사항이라고 제가 항상 자료를 제작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게 이제 총망라돼서 시크릿 노트가 나가겠죠. 요렇게 상상고만에 맞는 유형들로 모의고사를 세팅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저희 이제 연구소 내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내신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장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또 뭐 방학 때고 이럴 때 대치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 수업을 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다 케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내신 때가 되면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침 직전까지 계속 새벽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찔 타임이 별로 없겠죠. 아침 7시 해설 강의 찍고 있어 이러고 있어. 제가 지금 최저 몸무게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생각을 했는데 유재석이 저보다 더 말랐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유재석이 저보다 조금 클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와 이것은 무엇인가. 그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킬러 단원들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요 생물 전체가 모두 킬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일반적인 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물들은 모두 중요한 파트가 돼요. 우리 애는.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세포의 구조와 세포 내의 물질의 출입 이게 이제 생투에서 하는 거고 물질 대사에 대해서는 생원에 조금 나와요. 근데 여기 효소 파트가 생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가도 여기에 자연 선택과 진화와 생태계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파트는 기본적으로 킬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일단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면 소화되게 가는데 또 보면 물리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최상의 통합과학 생물 파트와 물원 수준의 물리 파트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들 보면 교과서 구석구석의 지역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교과서에 보면 탐구활동들이 나와요. 거기에 관련된 세세한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집어줄 수 있는 수업.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과서 탐구활동을 응용한 문제 다수 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야죠. 고난도 단원들, 특히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평가원 교육청, 뭐 고2 내신문항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보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로 정리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시간표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장 라이브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맞아 여기 넣는 걸 깜빡했는데 저희가 29일이었나요? 예, 그죠. 저희가 유전 원샷 특강이 있습니다. 유전이 가장 어렵잖아요. 제가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와서 눈으로 겪으십시오.
왜 남궁원이 대치동에서 통합과 원탑이라 하는지. 근데 저는 이 어떤 강의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느끼시면 됩니다. 보고 느끼시고 맞으면 수강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 원샷 특강 그때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좀 분석을 해 드려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유전이 이게 전형적인 생투 스타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유전자로부터 폴리페파이드가 합성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한다. 여기 보시면 뭐 염기가 치환돼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염기의 치환, 삭제, 삽입 이게 생투에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 염기는 뭐고 아미노산은 몇 개고 이 폴리페파이드는 어떻고 전형적인 생투 평가원이에요. 근데 정말 생투의 극강의 난이도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한참 때 이 자사고 몇몇은 이 정말 생투의 극강의 난이도의 염기 길이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 이 정도가 돼야 극강이에요. 1.5배에서 2배.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희 아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삽입이잖아요. 여기 무조건 치환, 제거, 삽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래 이 종결 코돈이 들어가면서 따지는 것들을 거의 다 안 해요. 통합과학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다루는 학교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사는 다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이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네. 인공적으로 RNA를 합성해놨는데 여기에 대해 해봤더니 아미노산이 달라지네 뭐냐? 근데 이것도 원래 이제 생투에서 이게 이런 코돈이나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 같은 암호들을 우리가 잡아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염기 서열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에 대해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문제화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근거가 있는 게 통합과 교과서에 비상에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읽을 거리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오는 과정이.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문제화해서 이렇게 준 거죠. 요게 제가 유전 어려운 학교들에서 같이 연습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거든요. 보시면 요런 게 딱 생투 스타일이거든요. 네. 유전자로부터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어쩌고저쩌고 뭐 치환된 돌연변이고 이런 게 생투예요. 그냥 그 유형을 이렇게 문제화하고 있는 거죠. 네, 치환, 삽입, 제거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들 보시면 뻔하잖아요. 염기는 몇 개다, 뭐 종결 코돈이 어떻다, 아미노산이 뭘 의미하느냐, 아미노산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걸 해서 우리가 다 맞추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이게 안 되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차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벌써 3개잖아요. 네. 그러면 이 3개를 다 맞으면 1등급이고 아니면 많은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 이 유전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아이들 교과서는 미래인이에요. 근데 비상도 지금 여기 보시면 5종 교과서니까 교과서에 이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인공 RNA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호를 갖다 분석을 한다. 이 저희 유전자로 보면 네 저희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교과서에 읽을 거리로 다 있습니다. 다 출제 근거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형들이 생투평가원에 이미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런 게 반복.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런 게 나온다. 어떻게 소화할 거냐? 다 있습니다. 네, 생물 선생님께서 통합과학에서 생물 파트를 가르치시는 분이 생물의 진심이에요. 두려운데?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그 생물에 대해서 하면 되지. 결론은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자료와 그 유형과 그 쇼컷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죠. 이 유전 문제거든요. 아니, 효소 문제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때려놨거든요. 네, 생물 개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이걸 때려놓은 거죠. 논리하고 뭐 이러면 5고 이건 X인데 수학을 갖다 접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 보이는 거고, 요런 거는 세포에 대해서 완전 생투죠. 네, 자료 해석과 개념을 섞은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삼투압과 팽합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통과해서 안 합니다. 삼투압과 팽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배워요. 그냥 이런 현상만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투에 관련된 개념 자체를 넣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요것도 삼투인데요. 요런 유형은 그래도 요 동네에 문제 좀 어렵게 하는 학교들은 4개인데요. 뭐냐? 근데 원래 통과는 용매는 반투과성막은 용매만 통과하는 걸 배웁니다. 용지는 안 지나간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차피 반투과성막에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용매만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 용질도 사이즈에 따라 지나가는 게 있고 안 지나가는 게 있다. 이게 생투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삼투 문제를 내는 거죠. 결국 생물이 급이 다르다 이거죠. 그냥 생투 평가원 문제잖아요. 이 그래프 갖다가 여기에다 넣고 내는 거잖아요. 요게 요 동네에서는 진선여고만 이걸 좋아해요. 네, 요 동네에서 진선여고가 요 자료를 선호합니다. 한 2번 냈어요. 근데 요게 뭐냐면 생투에 나오는 자료거든요. 다 이런 식이죠. 자, 여기에 최적 pH의 개념이 나옵니다. 통과에서는 사실 따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를 갖다가 아예 자료화해서 문제에 내고 있죠. 여기 보면 이 결국 에너지에 따른 분자의 분포 곡선을 가지고 이를 갖다가 같이 응용해 내고 있어요. 요건 냉정히 말하면 이 그래프가 통합과학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화원에도 없어요. 이거 화투에 나오는 에너지 분포 곡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소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화시켜 줄 수 있느냐. 결국 상상고 통합과학은 물화생지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가, 특히나 생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자료를 소화시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물리인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는 학교는 극소수예요, 원래. 근데 그러면 교과서에 이런 게 있어요? 교과서에는 없죠. 피엔 접합 다이오도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원이거든요. 이 물원에는 엄청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물원 스타일로 갖다 내는 거예요. 이거 다 물리예요, 물리. 요런 거는 지금 물원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 액정이. 과거 한 10년 전에 수능에 나오던 스타일이에요. 물원 액정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딱 평가원스러운 그냥 물원이에요. 네. 결국 이런 스타일. 이 결국 원래 이 작용반작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안 냅니다. 통과에서는. 왜냐하면 작용분작용이라는 거를 따로 뽑아하는 게 아니고 작용반작용을 충돌 과정에서 작용반작용에 의해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다. 이거로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거 할 때 써먹는 건데 얘네는 이걸 갖다가 지금 따로 이 작용반작용을 이용해서 이를 충격량하고 연결하는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물원이에요. 이게. 네. 이 결국 어떻게 갈 거냐. 네. 제가 지금은 이제 단대국어를 안 맡고 있는데 제가 단대국어 내신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단대국어가 물리1을 1학년 때 같이 해요. 제가 통합과학하고 물리1 유일하게 그때 같이 강의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통합과학하고 물리1 두 분이 하죠. 저는 저 혼자 그때로 다 했어요. 결론은 물리도 물리1에 우리 아이들의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어떻게 딱딱 뽑아서 제시하고 글을 갖다 같이 소화하느냐. 결국 이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생물하고 물리 빼고는 안 가져왔잖아요. 왜냐하면 화학과 지구과학은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해야 됩니다. 다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저희가 소화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물, 그 다음에 문제는 물리,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는 그나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상상고 가는데 중학교 때 뭐 물리 몇 바퀴 안 돌렸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생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생물을 저희가 이 중학교 때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생물 많이 안 하잖아요. 네, 많이 안 해요. 이게 트렌드가 물화만 집중적으로 돌리잖아요. and 생물을 했어도 생투까지 하는 애들은 거의 없죠. 그거 하려면 그냥 생물 올림피아드 준비했어야 돼요. 그거 아닌 이상. 근데 문제는 지금 상산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누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느냐?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상상고 통합과학 잡아드릴 테니 통합과학은 저한테 맡기시고 다른 공부하십시오. 네, 제가 통합과학은 1년 내내 걱정 하나도 없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상고 통합과학 맡고 있습니다. 이데아에서 남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